무토일주 남성과 정인일주 여자가 결혼을 전제로 하면 괜찮을까요? 그랬거든요. 무토일주인데 여자는 정유일주이네요. 이게 뭔가 핀트가 어긋났죠. 일간으로 어떻게 궁합이 좋은지 나쁜지 알아요. 그러잖아요. 일간은 개인적인 거잖아요. 결혼은 조직이고요. 그죠?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 생활이에요. 가정이라고 하는 조직을 꾸미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을 얘기를 하거든요. 나와 너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개인이라고 하는 것도 일주 그랬으니까 내가 보는 나, 남이 보는 나가 아니고요. 이렇게 되면 이걸로 궁합을 보기가 어렵죠.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제가 답을 드리기가 어려워요. 남자분이 토가 많다고요? 남자분이 토가 많다라는 것은 의심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여자분이 수토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요? 정화일간인데 여자분이 정화일간인데 수토가 많다라는 것은 경관을 잘한다는 얘기잖아요. 서로 없는 오행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부딪힐 일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러잖아요. 오행이라고 하는 건 그래요. 계절적인 요건. 예를 들어서 그런 거잖아요. 서양학적인 관점에서의 궁합은 서로가 다른 사람들이 만나는 걸 원해요. 그래서 그 서양 점성술을 보면 1하우스와 7하우스를 놓고 나와 배우자를 논하거든요. 서로가 반대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근데 동양학적인 궁합은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는 거 원해요. 시너지 효과라고 하잖아요.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부족한 것을 채우고, 사람은 불완전하니 불완전한 두 사람이 만나서 이렇게 의지하고 살아라고 하는 것이 동양학적인 관점. 서양학적인 관점은 나와 너가 만났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나 사상이 달라요. 그러면 우리가 가치관 자체가 서양학적인 가치관보다는 동양학적인 가치관이 조금 더 우세하거든요. 우리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사람이 만나야 되는데 서로 없는 오행들이 만났다라고 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기보다는 다툼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막연한 질문을 하잖아요. 막연한 대답밖에 해드릴 수가 없어요. 차라리 사주를 두 개를 올리면 그걸 가지고 궁합을 보기가 더 쉽겠죠. 근데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냥 본인이 수금이 전혀 없다라는 것은 일단은 상대방에게 맞추려고 하는 그런 기질이 부족하다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김용민님. 그래서 토가 많다 그랬잖아요. 무토일간인데 자존심이 강하고 개인적인 욕심이 많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쁜지 안 이쁜지를 파악하겠다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의심이 많기 때문에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이제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겠고요. 정유일주의 여자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제가 정확히 모르니까 정유일주의 특성은 그냥 일지 편제를 두고 있으니 계산적인 면이 좀 있겠습니다. 또는 자기만의 공간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겠습니다. 까지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겠죠. 근데 궁합을 보기에는 이런 걸로 궁합을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무민님이란다. 김용민님, 토일간인데 토가 많다고 했잖아요. 비견겁제가 많다는 얘기거든요.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남과 비교하는 순간 배우자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 친구의 처와 비교하지 마시고 내 주변의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상대방을. 그렇게 되는 순간 내가 결혼과는 멀어지게 됩니다. 왜? 늘 비교만 할 거 아니에요. 비겁이 다자하다라는 것은 항상 내 주변에 나랑 비슷한 사람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자를 만나는 데 있어서 남과 비교했을 때 괜찮은 사람 만나려고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나는 파악하지 못하고 남을 파악을 하기 때문에 좋은 인연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순정적인 여자 만나려고 하는 경우들도 좀 있거든요. 비겁이 다자하다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저것 고려하고 여자 만나는 것은 결혼하기가 더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사주쟁이들이 결혼을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기 팔자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 팔자 생각하다 보니까 결혼을 못하거든요. 보세요. 내 팔자가 구려가지고 내 팔자가 재생관을 안 하게 생겼는데 재생관 잘하는 여자를 만난다?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내 팔자가 식상생재가 안 돼요. 여자한테 잘하지 못해요. 근데 여자가 내가 잘하지 못하는데 잘 이해할 수 있게끔 관인상생, 인성이 일간을 잘 생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여자를 만나요.
과연 나랑 같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인성이 왕해가지고 여자가 상대방이 잘해주는 것을 두 번, 세 번 고민하고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나는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럼 서로가 대화가 통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답답하게 긴 시간 동안 오랫동안 알고만 지내는 사람이 될 뿐이지 결혼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점쟁이들이 재생관 잘 되는 여자 찾으려고 계속 이렇게 봐요. 재생관이 잘 된다는 것은 남편이 성공하기 쉽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내가 성공할 팔자가 아니고 점쟁이가 될 팔자인데 재생관 잘 된 여자를 만나면 그 사람이랑 결혼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이랑 결혼을 하려면 내가 성공해야 되는데 나는 성공할 팔자가 아닌데 근데도 불구하고 점쟁이들이 재생관 잘 되는 여자를 만나려고 애써요. 왜? 성공하려고. 근데 내 팔자가 성공 못할 건데 그게 가능하냐는 거죠. 제가 지난 주말에 지난 금요일 날 로또를 타로 카드로 이렇게 뽑아봤어요. 근데 이게 과연 이 뽑은 거에서 당첨 번호가 나올까요? 많이 나와야 3개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대세에 영향을 주지 못할 만큼만 당첨 번호가 나와야 되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 중에서 당첨될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다 당첨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뽑아놓은 번호 중에서 3개 맞으면 많이 맞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뽑았거든요. 왜? 나도 그 번호가 맞는 번호라고 해서 당첨 번호를 써서 로또를 샀다면 내가 당첨될 팔자가 아닌데 당첨되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로또 번호를 기가 막히게 뽑으려면 상간벽지에서 인터넷도 안 되고 로또 파는 데도 없는 데서 뽑으면 100% 맞을 수도 있어요. 왜? 내가 안 살 거니까. 그러니까 나를 무시하고 상대방만 쳐다보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를 먼저 파악을 하고 상대방을 만나든지 아니면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 사람만 보고 내가 저 사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할 상대자로 선택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사주 떠나서. 왜? 어떻게 만나든 내 팔자에 있는 사람 만날 거니까. 어떻게 만나든 내 팔자에 있는 사람 만날 거니까 이것저것 고려하지 말고 그냥 만나보시라고. 사랑은 가슴으로 하는 거예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결혼은 이것저것 따져야 되긴 하겠죠. 근데 이것저것 따지는 것에서 사주팔자로 따지려고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왜? 사주팔자로 따지는 순간 결혼하고 하기는 되게 어려워져요. 결혼과는 점점 멀어질 겁니다. 왜? 뻔히 보이거든. 저 사람의 단점이. 저 사람이 언제 이혼할 생각을 할 건지도 보일 거고 이럴 거 아니에요. 아, 이때 이혼하고. 공부해가지고 정말 공부가 깊은 사람은 이때 이혼할 위기가 올 거니까 이때 나는 뭘 대비할 건가, 이혼을 할 건가, 아니면 내가 저 사람과 어떻게 잘 합의해서 이혼 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건가, 이것을 연구하겠죠. 근데 일반인은 이때 이혼할 수 있어요 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내년에 이혼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내년에 싸웠어요, 부부가. 근데 점쟁이 말이 생각날 거 아니에요. 와, 올해 이혼한다더니 내가 올해 이혼하려나 보다 하면서 이혼이라고 하는 결정을 겁나게 쉽게 할 겁니다. 그러면서 아, 저 점쟁이 잘 맞네 이럴 거예요. 그러잖아요. 왜? 나는 이미 각인이 돼 있거든. 세뇌가 돼 있거든. 이혼이라고 하는 것에. 그러잖아요. 이혼이라고 하는 것에 세뇌가 돼 있기 때문에 점쟁이가 내년에 이혼할 거예요 라고, 또는 이 사람이랑 살면 이혼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서 궁합이 안 좋아 라고 했어. 근데 사귀다 보니까 사랑에 빠져서 다 무시하고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 결혼했어요. 그러면 살다 보면 이제 안 맞는 게 나올 거 아니에요. 아, 궁합이 안 맞는다더니 내년에 이혼할 운이 있다더니 이런 생각을 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싶으면 잘 맞냐 안 맞냐가 아니라 이제 사주를 가지고 이 사람은 이런 성격이라 이러이러하게 화가 났을 때 풀어줘야 됩니다.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하는 그런 대처 방향을 알았으면 좋겠지, 궁합이 좋니 나쁘니 이런 것을 알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대충 만나도 내 팔자에 있는 사람 만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김영민님 되게 쓸데없는 꼰대 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지금 되게 쓸데없는 꼰대 같은 얘기를 했어요. 근데 결혼을 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일단 만나보시고, 대충 만나도 내 팔자에 있다 라는 생각으로 만나보시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결정을 하는 건 어떨까요? 되게 쓸데없는 얘기죠.